안녕하세요. 인생 방정식의 박종환,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 방정식 4화에서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계시는 세계 여행 전문가 노미경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세계 여행 전문가.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창직하신 건가요? 직접 직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창직 전문가. 세계 여행 전문가라고 하는 네. 직업 자체가 뭐 예전에는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준 호칭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별명은 지구를 3바퀴 반돈 여자. 네,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세계 150개국 이상을 한 수천의 도시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야, 세상은 넓고 갈 곳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처음에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말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쪽 나라를 갔는데 저쪽 나라는 어떤 느낌일까? 이쪽 문화는 이렇는데 저쪽에 어떤 다양한 문화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교육 강사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세계 각국을 다니다 보니까 세계 성 문화를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에어리어를 딱 가지고 계시네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제일 처음으로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세계 그 어떤 문학 전집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모든 어떤 인문학의 중심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읽었던 게 러시아의 문학 전집, 특히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고골리, 체홉, 뚜르게네프 그런 네. 문학 소녀. 예,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야 너희들이 원하면 세계 각국 여행을 한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거죠. 중2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여행지는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맨 처음 여행이 파리에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에 대한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에서 주는 그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그 어떤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그런 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계 갖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이 프랑스 파리 정도는 지금 한 100번 정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면은 150개국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지구 3바퀴 반을 도셨는데 책은 지금 2권이 있더라고요. 네. 부탄하고 서아프리카. 네. 그래서 하필이면 150개국 중에서 부탄, 서아프리카에 대한 책만 쓰시는 이유도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행객들이 가기 쉽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부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부탄을 딱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실제로? 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 진짜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 행복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단 비교하지 않고 또 사람들끼리 친밀도가 굉장히 높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같이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축제나 파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럿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였어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제가 부탄에서 내 영혼을 만나다 그랬던 것도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의 생활을 했던 그때 그 어떤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탄책을 쓰게 됐던 거고 그 두 번째 이제 서아프리카. 그 서아프리카 책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여성분이 혼자 그 아프리카에 가신다는 거는 상상하기 사실 힘들죠.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이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고 이렇게 생김새도 굉장히 한몫을 했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뻤다. 그러면 아마 아니에요. 그러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저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가 용기와 자신감만 갖는다면 저는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아프리카 자체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맞아요. 나는 운전 아무리 잘해도 이상한 차가 와서 나를 꽉 박는다고 들이박을 수 어쩔 수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누가 납치해가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납치도 많이 당했죠. 납치를 어떻게 당해서 나오세요? 납치당했을 그 때. 납치를 당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었어요. 납치를 해가서 네. 돈이 안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풀어줬어요? 네. 돈은 실은 있었는데 아. 그 돈을 제가 잃어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항상 그럴 때마다 숙소에다 돈을 놓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도까지 당연히 바르다 주거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숙소를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그 외부적인 사람과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신변에 숙소로 도망을 가라. 네, 보호를 받죠. 아, 그렇기 기지를 때문에 많이 하셨구나. 지갑을 여러 개를 갖고 다니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갑을 딱 열어주고 돈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갑을 좀 여러 군데 좀 잘 챙겨. 아니, 근데 그런 노하우를 처음부터 아신 게 아니라 다니면서 이제 몇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런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죠. 사실 그런 거는 뭐 이탈리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카메라 네. 사진 찍어줘요. 네. 그러면 사진 뭐 네. 카메라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이제 좀 집시 이렇게 네. 그 사람들이 좀 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려운 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그쵸. 어떤 그 지갑을 누리는데 음. 그걸 어떤 죄의식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같이 나눠 먹자 라는 그런 의도로 그냥 네. 뭐 가서 그냥 사람들 보는데도 그냥 지갑을 쓱 꺼내가고 가방 놔두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옆에 가방 뒤져서 돈만 딱 챙기고 나머지 가방을 다시 또 갖다 줘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그냥 직업인 것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하루를 그들의 생각 방식이 그런 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관광객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설마 뭐 이런 걸 당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책 읽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닥 순진하진 않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자체가 워낙 순수하고 그 보편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들 너무 순수하고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저도 끊임없이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또 받다 보니까 사람을 믿게 된 거죠. 네, 믿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지. 전반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저한테 더 많은 어떤 도움을 줬고. 전문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행을 별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도 그렇죠. 막 갖기도 하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인생과 여행에 대해서 좀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안타까운 게 일단 마음먹기 달려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행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다 있는 사람들도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네. 근데 어떤 의지가 있었을 때 저는 꼭 저도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서 제가 여행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는 이건데 다양한 세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막상 갔을 때 느끼는 거랑 돌아왔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른 게 여행을 가서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 내가 정말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세우게 됨과 동시에 한국에 막상 돌아왔을 때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누가 좀 뭐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저하고 뭐 싸움을 좀 붙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냥 다 이해가 가요. 그래 뭐 이해할 수 있고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나는 세상을 넓게 본 사람인데 응? 그리고 제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랑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뭐 싸움으로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뭐 감정을 상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 감정을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 여행이 나한테 준 네네 선물이다. 가장 큰 힘이에요. 저는 이제 혹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네. 낮에 보는 그 어떤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 네. 정말 경이로운 그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접했을 때 야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찬란한 역사적 문화와 어떤 유적과 유적들을 접할 때 그 유적지를 접할 때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밤에 저는 밤문화를 꼭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밤문화라고 하는 현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밤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그 현지 사람들의 전통주 술도 한 잔 마셔보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어떤 시장들 그 마켓 그래서 그들의 어떤 야시장 같은 데 가서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현지의 멋진 사람하고 눈도 마주쳐보고 정말요? 그런 어떤 여행이 저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딱 짜여진 뭐 정해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뭐 위험한데 어떠냐 물론 뭐 위험하게 생각을 한없이 뭐 방에만 호텔 방에만 있어야 되겠지만 여행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고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여행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녀보신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성적으로도 그 전문가시니까 좀 네. 개방적이다 그럴까? 이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니면서 가장 놀랬던 게 물론 태국의 어떤 그 성문화는 전 세계인들이 그쵸. 와서 어떤 같은 동양이지만 이런 다양한 독특한 성문화를 네. 가지고 있을까. 네. 특히 뭐 파타야를 중심으로 하는 네. 뭐 그곳에서 그런 문화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니, 관광도 많이 갔었잖아요. 어떤데요? 태국에 주로 이제 반문화가 그 네. 워킹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다양한 어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네. 예, 그런 반문화들이 이제 쭉 뭐 다양한 어떤 외국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을 유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 뭐 네덜란드는 합법적으로 어떤 성의 어떤 성기구를 판매를 한다거나 네. 정말 다양한 어떤 성적인 그 기구 네.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싱글들을 위한 그 남자를 위한 뭐 성기구 네. 또 여자를 위한 뭐 성기구 그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럼 그게 우리가 결국 거기 부끄러워나 여행 가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여행 가면 그냥 하나 살수 네 있어요. 마음껏 사줄 수 있죠. 네덜란드는 그 여성들이 성매매가 이제 네.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하니까 그 아침에 가도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가고 수영하고 줄을 서 있고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바로 그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네덜란드죠.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성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네덜란드의 가장 어떤 교육의 특징이 노민스 노교육이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 뭐 함부로 남이 원하지 않는데 뭐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억압이 되어 있어서 네. 이런 시행이나 이런 건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저는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네. 또 제가 직접 뭐 학생들한테 또 성인들한테 그 어떤 성교육도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교육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욕구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부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인류 역사 기원의 탄생지가 바로 아프리카인데 가장 본질적 본능적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남을 만지거나 또 남에게 어떤 허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성희롱을 할 경우는 굉장히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거가 굉장히 애매하죠. 네. 정말 애매해요. 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참 애매한 게 그것도 참 저희들도 강의를 하고 또 강사들의 어떤 교육을 또 서로가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기는 하는데 기분이 별로 이렇게 나쁘면 제가 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더 그러니까 억울한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더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안 사귀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야 하고 거품 여기 있으면 키스 딱 해. 그러면은 좀 이따가 사겨. 뭐 이런 거니까 저 여자 한번 내가 사귀고 싶어 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눈빛만 봐도 기분 나빴어. 나는 고소야.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말 그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보통 일반적인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뭐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몇 번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표시를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한테 또는 뭐 여자친구한테 뭐 직장 동료한테 정확한 그 어떤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떤 의도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근데 그걸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기분 나빴고 내가 이거를 성의 어떤 그 성적 어떤 모욕감이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바로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좋아할지 나쁠지 어떻게 알죠? 당연히 그거는 서로 감정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좋은 감정적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평소에 직장 내에서도 정말 내가 좋은 상사로서 정말 그 후배 직원들을 평소 때 정말 존중을 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 있는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했다. 그러면 정말 가볍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어깨 동무 정도 하면 오히려 그 뭐 부하 직원은 우리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상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를 하는데 평소에 정말 마음에 안 든 상사가 회식이라고 어깨를 만진다. 굉장히 기분 나쁘면 바로 그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어떤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그 교감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상사도 많고 그렇죠. 또 남자 네. 부하 직원도 그럼 많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 아유, 당연히 그럼요. 당연하죠.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어떤 성희롱이 특별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걸 부녀로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졌는데 지금은 남자도 마찬가지로 네, 뭐 상사가 여자 상사였는데 뭐 신입사원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너무 의도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잘 옛날에는 남자는 성희롱의 대상이 안 됐는데 네네. 얼마 지금 이제, 전부터 네. 된 거군요. 아무래도 2013년 6월 이제 19일자로 그 성희롱 특별법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친고죄도 폐지가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사들이 그쵸.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내가 어떤 부하 여직원이 뭐 굉장히 좀 내 마음에 좀 들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업무적인 어떤 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직원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업주에서든 그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이 네. 서로가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가고 싶은 게 여행인데 맞아요.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 돈 경비들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역시 또 질문을 너무 잘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비행기도 사야 되고 티켓도 네. 사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물가가 싼 나라에서는 훨씬 더 돈을 한국보다. 전략이 한국보다. 네. 저는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을 있는 것보다 다른 그런 곳에서 거죠. 열을 네, 있으면 네. 돈을 더 또 적겠어요. 유럽 같은 데들은 우리보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보다 조금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 선진국 만약에 네.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비싸요.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그렇게 비싼 그런 나라들을 제외한 어디가 좀 싸요? 크로아티아를 간다. 어. 그럼 크로아티아가 이제 그쪽 뭐 발칸 반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예를 들어 제가 루마니아를 가거나 불가리아, 뭐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간다. 훨씬 싸고 너무나도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달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는 것보다 그곳에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예, 절감할 수 있고 전략이 되거든요. 말이 되네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이 네. 있죠. 근데 비행기도 티켓팅을 할 때 미리 19주 전에 예약을 하거나 미리 19주 전에 아. 19주 전에 예약을 하거나 미리 티켓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가서 그래서 이제 한국 뭐 경유를 한다거나 네. 그럼 뭐 경유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뭐 공항에서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거 자체를 그냥 즐기시는 거기 때문에 거구나. 그것도 네.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바쁜 비즈니스로 출장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경유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돈이 막 절대 우리 돈 안 들어. 정보만 알고 방법이지. 다양한 모든 어떤 열려있는 사이트들을 공유를 한다면 훨씬 싸고 저렴하고 잘 안타까운 게 일단 마음먹기 달려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행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다 있는 사람들도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예. 근데 어떤 의지가 있었을 때 저는 꼭 저도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서 제가 여행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접하고자 하는 그 호기심이 있었고 그런 지적 욕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는 이건데 다양한 세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제 친구들 이번에 다 이제 고3 이렇게 뭐 수능 시험 본 친구들도 많고 또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가 친구들한테 고3 수능이 끝나면 제일 먼저 보내주는 게 난 너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라. 제 친구들한테.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그동안에 애 키우고 자기 자신은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인생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 삶을 제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라고 제가 권해주면 당연히 갔다 와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우리 애들하고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그 한국의 어떤 주부들 또 한국의 그런 사람들이 그 여행을 떠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남편이 처음 약속된 했던 대로 미영 씨가 원하는 삶을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정말 예. 그러면서 제가 뭐 여행을 떠나가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죠. 여자가 여행 가면은 내 밥 누가 차려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농사 밀어놓고 가 이러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외국 여행을 그러니까 일찍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또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뭐 남자분이시니까 우리나라 남자도 조금 약간 바뀌어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식문화 밥을 먹는다는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밥을 차리는 시간이 특히 여성들이 너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그 긴장을 해야 되고 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독특한 한국 사람들만이 먹는 그 음식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가볍게 또 밥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무조건 뭐 친구들도 만나다가 우리는 남편 밥 차려야 되고 맞아요. 뭐 아이들 밥 차려야 되니까 들어가야 된다. 또 남자들도 차려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본인 스스로가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교육들이 1차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나는 밥을 안 차려주면 안 먹는데.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떠나느냐에 따라서 뭐 방문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때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일탈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여행이고 때로는 일탈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늘 딱 갇혀있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늘 어떤 우리 안에 통제된 내 삶을 절제된 내 삶을 한 번 정도는 좀 풀어 헤쳐놓을 수 있는 게 여행인데 여행 가서도 거기 가서도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 익명성도 있고 누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자유로움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인생을 한번 다시 그렇죠. 살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제공해 주는군요. 그럼 또 다음 여행지 어디 또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이제 그 대한적십자사 네. 그 서울지사 홍보대사가 그렇죠. 됐거든요. 네. 가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그 친구들한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친구들한테 저도 돈이 있어서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한적십자사의 그 레드크로스 탑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후원 모임을 제가 이제 하고 있으면서 배낭도 메고 그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행지를 다니면서 가장 저는 큰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 그런 것들이 결국 누군가의 후원에 의해서 뭐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때 그다음 뭐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들이 르네상스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메디치가의 어떤 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원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조금 좀 뭐랄까 그런 의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저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은 생각에 또 그런 모임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네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게 또 와주셨는데 저희랑 같이 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여행은 누구나 꿈이지만 쉽게 떠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용기를 내어서 그 어떤 의지를 갖고 한번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방송 제가 출연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어떤 여행을 좀 떠나게 좀 의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출연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너무 시간 좋은 내주셔서 너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